안녕하세요. 교육진다. 유씨 뭐 시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예. 날씨가 점점 봄 날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는 다 이제 만들어졌는데 아직 이사를 못 가고 있습니다. 3월 봄맞이 스튜디오 개장 방송을 좀 대대적으로 준비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와 교육진담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네, 깊은 생각 최종 안정혁입니다. 올가고 수능관 김지윤입니다. 아, 네. 그렇죠. 자, 오늘 또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들을 좋게 이야기 좀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살짝 이제 막 들어오시니까는 얘기 딱 끝내고 말아야지. 그렇죠? 자, 오늘도 수학교육과 국어교육에 대해서 계속 댓글 달아주시고요. 댓글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하신 내용들에 대한 상담을 계속 진행해 드립니다. 제가 짧게 찍는 그게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요즘 인서울 방송 이런 것들. 저번 그 방송은 와, 확 와닿더라고. 그래서 너무 듣다 보고 민우님한테 이거 너무 좋다고. 네, 그래서 요즘 반응이 좀 오고 있어요. 저희도. 구독자도 100명 늘은 것 같은데. 구독자 많이 늘었어요. 그것 때문에. 100명. 네, 100명 늘었어요. 100명. 이거 계속 찍을 거 그랬어요? 그런 거 무한히 찍을 수 있는데 그런 이슈라면 엄청나게 찍을 수 있습니다. 급이 다르다. 그 댓글 달린 거 보니까. 네, 그런 댓글 저도 봤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저 댓글은 안 봤는데. 댓글은 못 봤어. 반응 좀 해줘요. 그런 댓글 있었어요? 급이 다르다? 나 그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 나 그런 거. 그런 말 엄청 좋아하는데. 내 그걸 왜 못 봤지, 내가? 난 그냥 좋아요만 그 댓글에 눌러줬어요. 내가 내 영상에 대한 좋아요를 안 눌렀구나. 아니, 거기 영상 말고 댓글 단 사람들의 또 좋아요를 눌러줘야 그것도 누를 수 있어요? 그럼요. 제가 조금 더 열심히 분발해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급이 다르다고 보내주신 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그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네. 아니, 같은 그 전문가 입장에서 봤는데, 와, 이거는 진짜 달라. 이번 영상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또 연락도 드렸어요. 네, 오늘 의대 입시 정원은 교육진담을 올해 감사합니다. 하트 계속 올라가네. 이런 거 내가 이런 거 너무 티내고 그러면 안 되는데 막 하트. 아니에요, 티를 내셔야 돼요. 구독자 이런 거 급이 다르다. 엄청 좋아요 그런 말 환장하지 뭐 이렇게. 자. 제가 원래 그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클래스가 다르다.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 말을 제가 워낙 좋아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그런 기준점을 갖고 있어서. 자, 오늘자로 아마 의대 입시 정원 확대는 분수령을 맞이할 것이다. 제가 예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이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오늘 이후에 강력한 변수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의 사직서의 방향에 따라서 의대 입시 정원이 그대로 원하는 대로 갈 건지 아니면 대폭 조정될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물 건너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승기는 잡았어요. 교육부에 막 신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비의대 이제 입학처장님이랑 총장님들이 특히 이제 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확 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서울대 의대 교수님, 울산대 의대. 그쵸? 그래서 카대 의대. 이거거든요. 그래서, 성대 의대랑 연대 의대만 지금 빠진 상황이에요. 빅5에서는. 근데, 카대와 그 서울대, 그 다음에 울산대가 지금 현재 결의를 하신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근데 서울대가 모든 움직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계시는 영향이 있어요. 그 배경은 제가 이따가 궁금하시고 이제 계속 이제 댓글로 이제 질문 들어오시면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의대 교수님들의 사직서 문제가 이슈화가 된다면 저는 동력 상실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이 물 건너갈 수도 있다. 어느 정도는 증가는 하겠지만 원하는 대로 2,000명씩 늘려가는 과정들 자체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주장의 장단점들이 하나씩 있어요. 주장의 장단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대는 많은 신청을 안 했거든. 네,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해 당사자가 사실은 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의대 내에서의 어떠한 작은 어떤 이슈거리들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댓글 올려주시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트도 눌러주시고 뭐 이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말을 좀 잘했었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좋아요, 구독. 아니 이제 의대 정원 저는 설명회도 항상 했지만 올해 그 2,000명 의대 증원에 따른 어떤 그 입시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 말씀드렸고 뭐 늘든 줄든 아니든 저한테 일단 입시를 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2,000명이 대한민국 지금 2025학년도에 그 입시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판도가 크게 변하고 그거는 2,000명 때문에 변한 게 아니라 대학의 입시 요강의 변화 때문에 지금 변하는 거지. 지금 뭐 2,000명 가지고 뭐 이거 갖고는 뭐 제가 설명해서도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2,000명이 늘면은 가장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야 합격의 등급컷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시는데 정말 그 반대입니다. 인서울에 있는 만약에 된다면 아마 합격컷은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내려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2,000명 증원에 따른 부분이 아니라 25학년도 입시 전형 요소들이 지금 변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더 효과가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댓글 오늘도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교육진담 전용폰, 전용폰을 개통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연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로지 교육진담만 사용하고 거기에 울림 딱 오면 시청자 이렇게 되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말씀을 앞으로 추후 드릴 테니까 이런 어떤 사연을 가지고 내가 심층 상담을 좀 원한다. 그러면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심층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저희 교육진담 전용 폰으로 이제 앞으로는 질문하시고 사연에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호가 몇 번이냐고요? 네? 번호가 몇 번인지는 지금 바닥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바닥이 잠깐만 내려가서 그러면 전화번호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사고인가 이 정도면? 네, 아니 오늘은 이렇게 많이들 피디님 오늘 많이들 좀 들어와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계속 인사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 그래서 내일 모레서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언급이 돼요. 일단 전화번호는 계속 반복을 하는데 지금 꺼져 있을 겁니다. 핸드폰 자체가 꺼져 있는데 010-8541 3733입니다. 3733 그래서 8541-3733 이 번호가 저희가 이제 교육진담 전용 폰으로 만들어가는 폰입니다. 그래서 교육진담 상담용으로만 저희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사연을 말씀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공개적이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모든 개인정보가 잘 유출되지 않게 잘 처신하는 그런 교육진담이 되겠습니다. 지금 댓글 쭉 들어오고 있나? 댓글 좀 한번 읽어주세요. 인사 댓글. 네네. 좀 인사하신 분들도 또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소로스님, 나무까만콩님, 건대케빈님, 처음처럼님, 두보석만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처럼님은 되게 좋아하죠. 그렇죠? 좋아하죠. 처음처럼님 아주 좋아하실 것 아주 같습니다.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네. 자, 또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자몽. 자몽님. 네, 자몽은 제가 좋아합니다. 자몽. 자몽. 이상하게 과일 중에서는
예전에 되게 싫어했는데 예, 그 자몽이라는 것을 한번 그러니까 자몽을 가공해서 만든 것들을 좋아해요. 자몽 주스 좋아합니다. 아, 그렇죠. 자, 저희가 지금 봄이라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자, 수학 관련돼서 내용도 지난주에도 쭉 있었고, 선택 과목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고, 유불리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저희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예고해 드린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서울대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낸다라고 하면은 의대 정원은 경랑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상당한 저항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그만두는 것들, 사직서를 내는 것들과는 전혀 다른 파괴력을 갖습니다. 100배쯤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교수님들의 사직서의 향방에 따라서 의대 정원 문제들에 대해서는 급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예요. 메르스랑 코로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코로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지만 메르스는 전파력이 떨어졌어요. 근데 대신 메르스는 어떠한 위험성이 있었냐면 걸리면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메르스는 걸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메르스가 걸리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가 공포가 덜했던 건 뭐냐면 잘 안 올마. 그 비 오면 끝나. 이런 어떠한 흐름이 있었단 말이야. 사막에서 만들어진 거라. 근데 그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 창궐을 했을 당시 상당히 공포가 조장이 됐었잖아요. 그때 메르스 퇴치 병원이 있었죠. 그 메르스 퇴치 병원이 어디였냐면은 분당 서울대병원이에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한번 그 분당 서울대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천막 이렇게 쳐놓고 그 안에서 막 의료진들이 막 메르스랑 싸웠잖아. 메르스 걸린 환자들 막 치료해주고. 메르스 걸렸으니까 너 죽어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게 담당했던 부서가 어디냐?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의료과. 거기 있었어요. 거기에 교수님이 총 몇 분이냐? 5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러면 5분의 정 교수님이 대한민국 메르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그 비닐에 갇힌 거예요. 이분들이 그럼 메르스 퇴치 때까지 집에 들어왔겠어요? 가라로도 안 갈 것 같은데. 네. 그쵸?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그 병동에 갇혀가지고 이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메르스를 이겨내겠다라고 해가지고 5분의 서울대 병원의 의사들, 그 다음에 간호사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헌신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메르스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을 치료해내고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한 거죠. 자, 이게 의대 교수들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서울대 의대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이 뭔가 대한민국 의료 결정 부분들에 있어서 행동적인 측면에서 힘을 발휘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그거는 전공의들의 지금 현재의 어떠한 내용들과는 전혀 다른 뷰와 비전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는 것은 내가 힘들게 공부를 했고 이렇게 되는데 의사가 많이 늘어나면은 우리 뭐 밥그릇이 좀 줄어들고 이런 느낌으로 물론 그들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밥그릇이 늘어나 밥그릇이만 늘어나고도 힘들어 이런 어떠한 맥락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국민들이. 하지만 서울대 교수님들이 서울대 의대 교수나 카대 의대 교수들이 그리고 실제로 암 환자들을 그렇게 무수히 많이 치유해 주셨고 실제로 전염병을 극복하는 의대 교수 현장에 있는 최정점의 의료인들인 의대 교수님들의 사직서는 의료 정책의 문제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즉 의사수 증대는 의사들의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 문제라든가 대한민국 의료 정책 전반에 걸친 문제다라고 이슈를 전환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정도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사직서가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언론이 얼마나 다뤄줄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만들어질 때는 상당히 변화가 될 거다. 판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간단히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분수령입니다.
오늘이 분수령이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2시까지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거든요.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과 여기 동조하시는 분들이 이제 카대 의대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동조를 하신 거죠. 오늘 그또 의대 적어도 있지만 사실 오늘 그 주제가 있어서 주제를 보시고 오늘 또 많이 또 참여해 주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주제는 그 국어 수학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그리고 물음표를 했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뭐 의대 정원 부분도 또 민우님이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고3의 학생들은 또 이러한 분위기에서 또 수능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뭐 나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2,000명이 1,000명 되거나 500명 되는데, 500명 어디요? 500명 어디, 참 500명. 아주 2,000명을 이렇게 가볍게 보고 그러세요. 판이 막 애들, 판 바뀌어요. 네. 그래서 500명만 되더라도 거대해집니다. 네. 저희 지금 현재 고3은 이제 모의고사가 있죠? 네. 28일 날. 28일 날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날짜도 좋아. 3월 28일. 네.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거 정말 수능 때까지 가요? 응? 이 성적이 가나? 나 이거 몇십 년 전에 이 얘기 들은 것 같아. 나 고등학교 때. 저도 고3 때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아닌데? 그렇죠. 매년 들어요? 네, 일단 매년 들었는데, 저는 아니에요. 일단 참고로. 일단 저는 아니에요. 네. 저도 아니었습니다. 네, 뭐 늘어. 성적 올라. 공부 하나도 안 한 과목들도 많은데. 늡니다, 이거. 네. 저도 아니고, 제 학생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쵸? 네. 네, 전혀 아닐 것 같은데. 자, 어떨까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봅시다. 자,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때까지 그대로 나온다. 너무 비관적인데? 내 취향은 아니지만 일단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제가 말을 좀 막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조금 아이들 동기부여 측면에서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대체 왜 나왔을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아니라 저희는 사실 수능 성적으로 대학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 근데 그 8개월 동안의 기간에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생기고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들도 생기는데 그러면은 성적이 당연히 오른 학생들도 있고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초점 자체를 3월 모의고사에 잡는 것보다는 수능에 초점을 잡고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수학적으로 관점 좀 옮겨보면 네. 대부분의 학생들은 3월 모의고사의 성적이 수능 때 나오긴 하죠. 4등급 중반 이하의 학생들은 대부분 거의 그대로 가요. 근데 고3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내신이라는 과목을 걸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성적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존재하는 거고 사실 7월 이후에 이제 힘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성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요. 열심히 한 학생들 보통 고3은 9월 달에 많이 오르죠. 9월부터 굉장한 점수를 얻어냅니다. 재수생들이 들어오더라도요. 그 시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지금부터 자기는 이미 내신이 끝이 났다 라고 판단하고 난 정시로 올인을 하겠다는 학생들은 조금 더 빨리 오르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수능 점수다라고 판단하는 건 힘들 것 같다라고 하시면 될게요. 근데 왜 이 말을 왜 시작을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입시에서 드러나는 말들 있잖아요. 네. 이게 사람들의 행동을 굉장히 많이 결정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봉사를 할 때 전공에 관련된 봉사를 해라. 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게 유행처럼 만들어져가지고 1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봉사의 기준이 돼가지고 제가 아주 마음고생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의미가 없는데 이런 말 하면서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비교과 동아리가 중요하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이 말에 꽂혀요. 이 말에 꽂히면은 모든 행동들이 거기에 집중되게 돼요. 내신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어떤 입시에서 주는 하나의 명제들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아다니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의미를 재해석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면 재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고3 학생들한테는 가장 크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말이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이죠. 3월 모의고사가 수능까지 간다. 물론 3월 모의고사가 전년도 이제 수능의 어떤 변화들을 좀 반영을 하는 시험이라서, 그리고 고3에 이제 처음 올라가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의미가 클 수는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출제 기관의 차이가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3월 모의고사는 교육청에서 출제를 하고요. 수능은 이제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3월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너무 들뜬다거나 아니면 또 너무 비관적으로 본다거나 하는 것 자체는 별로 이제 학생들한테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분석을 토대로 보면요. 그래도 교육청 중에선 서울시 교육청 기관이기 때문에 제일 질은 높은 모의고사이긴 합니다. 근데 3월 모의고사는 작년 수능을 기반으로 하는 모의고사라서 문제 유형도 비슷하죠, 사실. 아이들한테는 이런 테스트죠. 작년 수능에 우리 애들이 시험을 봤다면 이 정도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올해 수능을 판단할 기준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작년 수능부터 올해 3월까지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거를 점검하는,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모의고사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를 이렇게 해왔구나 내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지금 이제 또 한 번 어떻게 보면은 장기 공부 계획을 짜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3월 결국 이제 전략이죠. 11월까지 대수능에 대한 어떤 전략 말씀하신 전략인 부분이고 만약에 3월 모의고사가 수능 성적이다 그대로 나오는 아이는 전략을 잘못 짠 거고. 그렇죠. 그죠? 당연히 3월 모의고사 수능이 잘 나와야 되는 전략이잖아요. 전략이라는 게 입시 전문가는 나온 등급을 가지고 이 학생에 맞는 수시와 정시에 대한 어떤 전략을 짜는 거고, 과목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국어인데 이게 결과를 보고 문학이냐 독서 비문학이냐 화법과 작문이냐 언어 매체냐 수학도 마찬가지로 이 학생의 3월 모의고사는 대부분 수원수투일 거 아니에요. 그죠? 수원수투에 대한 어떤 취약한 부분을 찾아주는 과목별로 전략을 짜서 결국 11월 수능에 대한 어떤 좋은 성적을 만들어내기 위한 부분인 거지.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인 건 어떤 전략을 어떻게 짜고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 분명 달라. 그만한 또 공간이 또 기간이 있는 부분. 자, 그렇다면 3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대략적인 그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자, 일단은 뭐냐? 뭐 보라는 거죠. 봤어요. 두 번째,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고 성적이 못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이 있지만 명확한 건 뭐냐면은 요 시험을 가지고 나의 위치는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쯤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인 거예요. 위치요, 위치. 자, 그러면 이 위치에서 무조건 더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레옹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3월 모의평가는 그냥 위치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거. 내가 요 정도 그룹에 있구나. 내가 이 그룹에 있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그룹에서 다음 그룹으로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지? 근데 내가 이 과목은 못 갈 것 같은데 저 그룹에? 그럼 내가 다른 과목은 저 그룹에 갈 수 있으면 내가 다른 과목에 좀 집중해야 되겠네? 이런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에 따라서 각각 이제 만들어지는 흐름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이 그룹에서 저 그룹으로 갈 수 있느냐. 근데 앞서 살짝 우리 그 안정희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학적 이렇게 그룹을 이동하는 게 힘들어. 촘촘해. 그리고 앞에가 그냥 어깨로 막 밀치고 딱 뭐 버티고 이래가지고 이게 수학은 이 전진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화탐은 어때요? 그냥 화탐은 몰라. 그렇죠? 그다음에 사탐 몰라. 그래서 전진하는 과정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수월함이 있는 과목들이다라는 거고 국어는 어떨까요?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하지만 네. 뭐 영역에 따라서 올릴 수가 있겠죠. 네. 국어는 어느 등급 구간의 학생들이 네. 어느 정도로 올라가는 게 가장 빈번할 수 있나요? 제가 가장 이제 많이 본 케이스는 4, 5등급 학생들이 이제 2, 3등급까지 올라가는 경우를 가장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은 2, 3등급 학생들이 또 1등급으로 올라가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쉽지는 않지만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이 봐하긴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국어 공부의 방법 자체를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읽기만 한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올바른 방법론을 배우고 나서는 그걸 깨우치고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200일 정도가 이제 사실 남았잖아요. 200일 좀 넘게. 그 기간 동안 그 과정 훈련하다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4, 5등급 학생들이 2, 3등급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조금 그래도 빈번하게 있는 것 같다. 근데 4, 5등급 밑에 학생들 이제 6, 7등급 학생들이죠. 그리고 그 이하 학생들은 아예 국어에 대한 어떤 기본기라든지 그런 지식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쌓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까지 기르는 것은 조금 쉽지는 않다. 그래서 3학년이 되기 전에 미리 그런 부분들도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된 거예요. 자, 국어는 1등급을 가는 1등급 저 맨 앞에까지 가는 거는 좀 쉽지는 않지만 뭐 4, 5등급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2, 3등급 가는 것은 빈번하다. 거꾸로 2, 3등급 애들이 4, 5등급으로 잘못 보면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국어다. 그렇죠? 이런 게 국어다. 그러면 뭐 7, 8, 9등급 아이들도 뭐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은 막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이게 좀 국어는 노림수가 여기까지 있다. 3학년 학생이 여기 노림수가 있다는 거고 사탐과 과탐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 1까지 한번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잘 공부 안 하면. 근데 대신 공부하면 올라갈 수 있는데 공부 안 하면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수학은 어떨까요? 수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다들 많이들 얘기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4, 5등급 학생들이 3등급까지 가는 거는 수월해요, 사실은. 학생들이 이제 하는 공부를 킬러에 가까운 또는 중킬러에 가까운 문항들을 좀 배제하고 그 이외의 문항들만 이제 맞추는 전략으로 간다면 3월 모의고사 4등급 점수의 커트라인 몇 점인지 아세요? 몇 점이요? 제일 최저점이요. 최근 4개년 중에 38점이었습니다. 그 말은 3등급을 받으려면요. 사실 50점대 정도가 이상이 나오면은 3등급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2점, 3점짜리, 4점짜리까지 있어요. 수학에서 4점을 제외한 점수가요. 48점이에요. 거기서 4점 2개 정도 더 맞으면 3등급 커트라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일단 3등급을 먼저 맞추겠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인강도 듣고 하죠. 근데 그 전에 기본적인 이 2점, 3점짜리를 맞추는 연습을 먼저 해주면요. 충분히 3등급 안에 들어가는 건 충분해진다는 게 가장 큰 거죠. 근데 반대로 3등급에 들어간 이후에 4점짜리로 2등급, 1등급 올라가는 게 매우 어려워요. 특히 이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5등급이 3등급으로 되는 과정의 한 3배 정도라고 보시면요. 거기서 다시 1등급이 되는 과정은 5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많은 문제풀이의 양과 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상황에 아이들은 수능 특강도 풀어야 되고 수능 완성도 해야 되면서 기출문제, 그 위에 기출 이외의 모의고사 연습까지 그러다 보니까 시간 소요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든다는 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머리가 빠르신 분들이니까 우리 저희 교육진담 시청자분들께서는 흐름을 좀 더 이해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봄인데 어디 여행 안 가세요? 네? 여행 안 가요? 여행? 저는 항상 캠핑 좋아하시고. 그렇죠. 우리 지훈 쌤은 뭐 여행 같은 거는 어디? 저는 강의하러 가는 게 매번 여행이라 생각하고 이런 뭐야. 하트 주세요. 하트 필요하다고 자기가 여기 지금 시청자분들 지금 지훈 쌤의 하트가 필요하답니다. 네.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여행을 가고 싶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산모도 있고 그렇죠? 아이들 시험도 중간고사 있으니까 지금 이제 사실 여행 가기에는 제가 좀 바쁜 상황이어서 그냥 꽃 보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꽃 좀 있으면 이제 꽃 피겠죠? 네, 꽃 피겠죠. 우리 그 안재현 원장님은 어떻게? 저 레오님 따라가려고요.
캠핑? 캠핑. 오, 캠핑. 좋아요. 캠핑 좋아해요. 네. 아, 예. 저 캠핑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아, 네. 아, 진짜 주셨네요. 그럼요. 네. 강의하러 간다는데, 여행이 강의라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하트를 안 주고 다니겠습니까? 자, 제가 왜 갑자기 여행을 했냐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여행은 이제 캠핑이라는 말이 나오기보다는, 비행기를 타거나, 그렇죠? 비행기 공항을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진행을 하죠. 뭐, 간단하게 뭐, 2박 3일, 뭐, 3박 4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요즘 뭐, 제주도냐, 일본이냐, 뭐, 노자펜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있었지만, 뭐,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 다음에 대만도 가고, 이제 가죠. 그러면, 3박 4일 여행 일정을 한번 짜보세요.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셨던 여행을 한번 잘 스크린해 보세요. 고3 학부모님들이나 고2 어머님들은 지금 여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봄이니까. 벚꽃 피고 이제 좀 있으면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어디든 뭐 국내든 네. 어디든 해외든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자, 머릿속에 상상이 좀 드시나요? 자,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시청자분들. 자, 여행을 가요. 그럼 여행을 가는데 그냥 가요? 나름 계획을 세우지 않나요? 계획이 있어요.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꼼꼼하게 세우지는 않지만 그래도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죠. 일단 해외로 나가게 되면 비행기를 타야 될 것이고 국내로 가게 되면 차를 갖고 갈 것인지 KTX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인지 정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한번 제일 먼저 근본을 정하지 않나요? 근본을 정합니다. 근본을 정할 때, 여행의 근본을 정할 때 제일 먼저 뭘 정하죠? 시간을 정하죠. 네,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 시간 내에 노는 거예요. 시간 내에 노는 겁니다. 네. 여행은요, 평상의 시간이 아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뭘 선택하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가게 되죠. 그러면 여행에 가가지고 내가 돈을 쓴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디에 돈을 쓰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높죠? 먹는 거, 자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죠? 물건 사는 거잖아요. 아니면 액티비티 같은 거 즐기는 거에 돈을 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내가 꼭 사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나라에 가서 내가 그걸 한번 내가 구입해 보겠다. 거기에 돈을 집중적으로 쓰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꼭 저건 보고 싶어. 그런 거를 설정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저는 경주에 가문사 탑이라고 있어요. 가문사지라고 하는 절이 있거든요. 신문왕이 지은 절인데, 아버지 그 문무왕이 바다에 있다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아들이 지은 절이에요. 신문왕이. 그 절이 가문사고, 그 가문사지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탑이 딱 2개가 남아 있어요. 돌탑인데 너무 멋있어요. 일본은 주로 탑이 나무로 지어지지만 우리나라 석탑이잖아요. 달빛 아래 거기 앉아 행복합니다. 그럼 그 마을 분들이 내려와가지고 넌 뭐 하는 애인데 여기 혼자서 달빛 뭐 하고 왔냐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 막 그때 당시 막 문어도 주고 막 그러셨어요 나한테.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문어 숙회 맛을 제가 알게 된 게 그 근처에 계신 마을 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혼자서 놀고 있는데 와가지고 너 뭐냐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내 일행들은 지금 너 혼자 나 버리고 갔어요. 내 친구들 자기들은 저기 딴 데 가서 개 먹고 앉아 있는데 그런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난 그 가면서 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자, 이제 눈치채셨죠? 3월 모평이 주는 의미 이거예요. 3월 모평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3월 모평이 끝났어. 이게 뭐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가 아니에요. 내 위치는 정확히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인정을 해라. 직면하라는 거예요. 내 성적을 직면하는 거예요. 딱 성적을 직면했어. 그럼 내 위치가 어딘지가 딱 나와요. 그쵸? 그럼 남은 일정이 나오죠. 고3 남은 일정 딱 3박 4일, 5박 6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디에 시간을 써야 될지, 뭐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지, 내신을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내가 어떻게든 수시로 가겠다고 결정을 할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모평은 내 위치를 확인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앞으로 3월달 이 지난 고등학교 생활 3학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쓸 것인가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자, 시청자분들 꼭 기억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평은 우리 아이가 앞으로 어디에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되는지를 선택하는 기준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 끝났다는데, 이거 성적이 뭐 안 오른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수학이 3등급인데 아까 우리 안원장님 말씀대로 뭐 2등급, 1등급 너무 오르기 어려웠고 뭐 4배수, 5배수인데 얘가 지금 국어가 5등급이야. 그러면 어디 시간을 좀 더 쓰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걸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과학의 시간을 좀 더 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내 아이의 시간의 효과성을 최대한 늘리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3월 모평이다. 이것은 따라서 3월 모평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 라는 말 자체는 저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말 자체는 고3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고 엄마들의 머릿속에서도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도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8개월의 시간 동안에 인간의 삶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변화를 원하시는 교육진담의 시청자분들께서는 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어디에 시간을 써야 될지, 어디에 힘을 줘야 될지에 대해서 전략적인 판단들 하시는 거고, 그 판단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레옹님께 물어보고, 예? 상담 전화 신청하시고 전화번호 다시 불러드릴게요. 010-8541-3733 한 수요일부터 저희가 개통해가지고 문 열어놓고 항상 교육진담 폰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JH님께서 네. 질문 하나 남겨주셨네요. 그럼 얼른 네, 해야죠. 답변 한번 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비문학 때문에 2등급 가는 학생은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문학 때문에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나름 독서 방법론도 공부했지만 오답을 확인할 때 왜 본인이 틀렸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라고 일단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어 비문학 공부할 때 오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일단은 JH님께서 자녀분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녀분이 공부를 할 때 오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 본인이 틀렸는지 모르겠다고 한다면은 본인의 사고 과정이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잘 인지를 못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문제 자체보다는 그 앞에 있는 지문을 먼저 제대로 이해했는지 본인이 읽으면서 그 지문을 이해하는 그 사고 과정을 먼저 기록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에 다시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가 이제 그럼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매번 그렇게 오답이 나올 때마다 사고 과정, 지문 읽을 때의 사고 과정과 오답이 오답인 이유, 그리고 정답이 정답인 이유까지 기록을 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방금 문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님께서 벌써 중간고사 시험 공부 들어가네요. 중간에 모의고사까지 우리 아이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번호를 다시 한번 불러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41 아니에요? 8541? 41죠. 네, 8541 3733입니다. 네. 3733. 요거는 외우기가 쉬울 것 같아요. 3733 8541 3733입니다. 저희 계속 올릴 거고요. 요거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항상 열어놓고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연 듣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폰입니다. 다른 거는 쓰지 않습니다. 저희 그 교육진단 TV 유튜브 그 프로필에도 한번 번호를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미루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위치에 대한 부분인데 뭐 청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실 위치라는 부분을 때 성적표 나왔을 때 100분이 보시면 돼요.
아, 100분을 보시면 네. 네, 100분을 보시면 본인의 어떤 위치, 전국 단위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는 게 네. 표점과 등급을 보시면 안 되고요. 100분을 보셔야 됩니다. 또 고등학부님 중에 또 학생이 갑자기 또 변화를 갖는 학생들이 있어요. 간혹 매년마다 이런 학생은 하는데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고3의 학생이 잘 다니던 학원이나 뭐 과외나 이런 거를 엄마한테 이제 다 정리해 달라고 그래. 정리해 달라고 그래.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이제는 6평 보고 났으니까 이제 혼자 공부할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 저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하나를 좀 끊어달라. 어머님들 입장에서 되게 기특하잖아요. 네. 야, 얘가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구나. 이제 얘가 이제 진짜 공부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당연히 학원 과외 다 끊어 정리해주고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하나 끊어주죠. 근데 아이는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수능 계속 볼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현상이 나오는 학생이 있다면 한번 어머님들 체크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6평 보고 나서 독서실 스터디 카페 끊어달라는 거. 이 학생은 아마 제 경험에 의해서는 그 해의 수능 공부보다는 그 다음 해의 수능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을 겁니다. 그런 애들 계획만 세워. 네, 계획만 열심히 평생 계획을 세우지. 그런 애들 있어도 혹시 제 이 방송 듣고 6평 보고 나서 우리 아이가 엄마 나 이제 혼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앞서도 제가 위치 얘기했고 그다음에 여행 경비 얘기했잖아요. 그 여행 경비 중에서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서 되게 뭔가를 좀 사고 싶다. 근데 돈을 만약에 쓴다면 저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외를 간다면 그 나라에 가가지고 제일 비싼 걸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행지에 갔어.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나중에도 계속 쓸 수 있는 것들을 좀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장식품보단 저는 당장 내가 입을 수 있는 거, 쓸 수 있는 거, 먹을 거보다는. 자, 뭔가 이렇게 효과적인 쇼핑을 하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저 그 능력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과외를 하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뭔가 비용을 납부해가지고 학생에게 도움을 줘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그러면 시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효과적이지가 않을까요? 오히려 안 다니던 학생이 다녀야 되는 시기예요. 6월 모평은. 6월 모평 이후에는. 근데 다니던 학생이 그만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징후 맞습니다. 아주 극상위권을 제외하고는 그것에 대해서 허용치가 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단 있어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나의 시간을 벌어주거든요. 명확하게 나의 시간을 벌어주는 거기 때문에 나의 시간 싸움이에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오늘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3월 모평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시간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시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시간의 가치의 효용성을 높여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혼자서 공부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가장 효과적인 거는 그 시기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과탐을 해야 되고 인문계 같은 경우는 사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탐과 과탐은 사실상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서 가장 시간의 효과성을 많이 볼 수 있는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과목들은 다니지 않던 학생이 다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댓글이 뭐죠? HMK 수학사일 건데, HMK님께서 댓글 주셨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수학 선생님께서 언제 나오실까 해서 방송에 방해가 되는데도 무리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큰 아이가 방송부터 보여주었습니다. 큰 아이
주셨다는 얘기겠죠. 집중해서 보더니 엄마 잘했어 하며 빙글에 웃었습니다. 엄마 얘가 수준 높은 학생인데 제2의 브래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학생. 예. 요즘 웃는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그날 하루 참 행복했습니다. 아이고 제2의 브래드로 마음이 너무 따뜻해요. 제2의 브래드로 저희가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감사합니다. 교육진담의 최고 명예전당 브래드 제2 브래드로 명명합니다. 네, 좋은 기분을 같이 저희 나눠서 방송 듣고 가져가십시오. 행복하면 정말 그것만큼 저희가 뭐 더 저희도 또 행복하네 이런 글을 그렇죠. 네. 너무 좋은 거죠. 네. 네, 행복합니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돈 다 필요 없어 진짜. 이거 하나 때문에 방송하는 거죠 이런 댓글 하나 이런. 원래 우리 돈을 못 벌어요. 못 벌어요. 방송하면서 돈을 못 받아요. 훨씬 많이 쓰고 있죠. 스튜디오를 지금 저희가 엄청 잘 꾸몄습니다. 네. 기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첫 스튜디오 방송 오픈 기념으로 좀 이렇게 오셔서 좀 오세요. 저 방청 가능하거든요. 저희 방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슨 무대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스튜디오가 좀 커가지고 구경 오실 수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 예고 방송 한번 할 테니까는 들어와 주십시오. HMK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힘이 되고 있죠. 그럼요. 그 아이의 미소는요. 네, 그 아이의 미소는 뭔가 깨었다는 거예요. 뭔가 깨어졌다라는 거고 언제든 필요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저희 폰으로 얘기하시면은 그것을 잘 드러나지 않게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말들을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3의 학생들의 표정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밝은 표정의 학생들이 없잖아요. 그죠. 전국적으로 고3 학생 중에 가장 밝은 표정이 많은 학생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세종이에요. 왜 밝을까? 세종시에 가면요, 고3의 학생들의 표정은 해맑아? 항상 이렇게 밝고, 진짜 뭐랄까요? 고민이 없는 듯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횡단보도를 이렇게 보더라도, 분당만 보더라도 횡단보도에 가방 메고 있는 학생들 이렇게 보면 항상 뭔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뭐, 여기 하는데, 세종시는 그래서 그런지 세종시는 도시 전체가 다 밝아요. 학생들이 웃는 얼굴이 많아서 그런지. 근데 왜 웃는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세종 예찬이야, 요즘. 아니, 그건 아니고. 선거에 나가요? 4월 10일 날 어떻게 뭐 저기 들어가십니까, 저기? 학생들이 크게 입시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크게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좀 지으면서, 저희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댓글로. 세종 어머니가 이게. 사루시아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그 모의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시중의 해석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요, 사실 되게 어려운 작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누군가의 사고 속에 굳어진 이미지와 워딩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걸 바꾸는 중입니다. 바로 뭐냐면은 3월 모평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 라는 이 속설을 정면으로 지금 저희 교육진담이 부정하는 중입니다. 저희가 지금 다양한 형태에 대한 웃음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 바꿔야 한다. 그대로면 어쩔 거냐. 인간은 언제나 진보하는 거고 항상 나아가야 되는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아감의 역사란 말이죠. 조금이라도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좋아지는 과정에서 3월 모평의 성격 규정을 다시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3월 모평은 뭐다? 내 아이의 뭘 확인하는 거다? 위치를 확인하는 거다. 그쵸? 내 아이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백분위도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내 아이의 위치를 확인한 이후에 이 위치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아이의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를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 결국 3월 모평은 정리하자면 내 아이의 위치를 확인해서 향후 내 아이의 시간을 어디에 많이 써야 될지를 정하는 시험인 겁니다. 이게 수능까지 가냐 안 가냐는 중요하거나 의미 부여를 1도 할 필요가 없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진담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힘들게 한번 싸워봤습니다. 세상의 속설과 한번 싸워서 이 방송을 들으는 모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은 그대로라도 다른 학생들은 그대로 그 위치 잡는다 하더라도 교육진담회 학생들은 팍팍팍 치고 나가서 더 많은 성취를 이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소를 띈 게 아닐까? 그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루비아님 3월 모평 보시고 세종에서 제가 컨설팅 뭐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거 전화로 그냥 막 하시고 댓글 하시고 그러시면 저희가 찾아가는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종시 학생들을 위해서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출마를 할 생각이야. 시의 의원이라고 나갈 생각인 거예요? 세종시 공기부터 틀려요. 이러지 않겠다. 공기가 틀려. 뭔가 출마를 생각하고 계신 거. 선거 때, 선거 시즌은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죠. 정상인도 정상이 아닌 사람으로 만든다. 이거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오늘 좀 어렵지만 용기 내서 시중의 속설 하나와 맞서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오시면 한 표 찍어주셔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뭔가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고3 학생들 많이 힘내시고요. 모든 학생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2 학생들도 모의고사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내 위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가져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사람의 눈과 그 철새의 눈이 다르답니다. 철새는 북쪽을 향해 가잖아요. 북쪽을 막 짜자가고 막 방향을 다 알잖아. 나침판 없는데 걔가 방향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보면 막 새들이 쫙 날아가, 철새가 날아가잖아요. 근데 새 눈에는 가시광선과 자외선이 보인답니다. 그 새는 북쪽이 어딘지 눈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눈으로. 어떻게 알지? 뭐 어떻게 알아? 내 눈엔 그 빛이 보여. 자기장 오로라가 보여. 북쪽의 빛이 보여. 저기가 북쪽이라는 건 새 눈엔 보인다는 거죠. 인간은 못 봐요. 인간의 눈은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원래 볼 수가 없어요. 포유류들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대표적으로 포유류들은 그러한 어떠한 색을 구분할 수 없는데 인간은 색을 구분할 수 있죠. 인간이 색을 구분하는 이유가 과일 익은 거 안 익은 거 구분하는 거. 그렇잖아요. 따먹다가 이건 안 익었나를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발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3월 모평은 내가 무엇을 볼 수 있는 기회인 거. 되게 중요한 시험이에요. 내가 뭘 봐야 된다고요? 나의 위치를 보는 겁니다. 내 위치를 정확히 보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냉정하게 세우십시오. 그게 3월 모평이 갖고 있는 힘인 겁니다. 그러라고 보는 시험인 거예요. 그 시험이 수능 때까지 간다라고 하는 이상한 속설이 아이의 뇌 속에, 학부모들의 뇌 속을 지배하라고 만든 시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디 좋은 전략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그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조언이 필요하다면 언제나 교육진담에 함께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의대 정원 부분들에 대해서 교수님들의 어떠한 흐름들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다음 주가 피크겠네. 다음 주가 피크가 됩니다. 다음 주에 의대 정원 확정 교육부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고해드렸던 대로 그런 내용들도 갖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꿈 되십시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